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예요. 이게 박학이라는 말이 널리 배운다는 뜻이죠. 신문은 자세히 묻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학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박학신문이라는 요 말에서 학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묻는다라는 뜻이 학문하는 뜻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다들 설 잘 쉬셨습니까? 어제가 설이었죠? 설이라도 한국에는 뭐 가족들도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고 해서 대체로 그 차례도 제대로 못 지내고 그런 분들 많다고 그랬는데, 또 미국 사니까 설이라도 평일이니까 설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번 강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교 공부해서 인문학으로 보는 불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지난번에 처음 시작을 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그냥 강의 개요만 얘기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대체로 강의를 진행하겠다라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걸 뭐 종교의 의미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또 신행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 각자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서 왜 또 하필이면 여러 종교 가운데 불교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좌 제목을 뽑은 게 이제 두 번째로 왜 종교를 찾는가, 그리고 종교 가운데에서도 왜 불교를 찾는가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불교가 과연 소용이 있는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인문학적 관점으로 보는 불교라는 게 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문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게, 이제 인문학이라는 것은 서양에서는 인간됨, 또 인간성에 대한 그런 의미와 함께 이제 고전에 대한 문헌 공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이제 동양의 인문학은 위기지학은 나를 이루는 학문이에요. 나를 위한다라는 게 이기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아 실현의 의미죠. 위기지학이라는 말은. 그리고 결국은 사람으로서 형성되어 가는 그런 사람됨을 공부하는 것이 인문학이고, 거기에는 문사철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인문학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휴마니타스가 인간됨이나 인간성이라는 의미가 원래 포함되어 있다면, 또 동양에서 말하는 위기지학이라는 것의 공통점은 결국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모든 논의가 결국 인문학에 다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일단 동양하고 서양의 인문학의 강조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게 이제 중세 이후 근세 우리 세속 세계를 이끌어 왔던 서양의 근대 과학과 또 21세기에 들어와서 왜 서양에서 거꾸로 동양 고대 사상의 전통 사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연결해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동양에서 말하는 인문학에서 그 한자말의 문자가 그럴문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그럴문은 문장의 형태라는 뜻도 있어요. 문체.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문체는 문양이라는 뜻입니다. 문양. 문체 낸다 할 때. 그리고 빛깔하고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무결 할 때 결.
이게 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문이라는 뜻은 인간의 결, 인간의 문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인문학은 결국은 인간다움이 결국 인간의 결이나 인간의 문이라고 한다면은 그 인간다움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전부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학문 활동이 인간의 생각을 바탕으로 사고작용의 결과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의 집적물, 모든 학문이 결국은 다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한 것을 다 표현한 거니까. 심지어 그게 수학이나 과학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게 다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활동이 다 사실은 인문학이라고 얘기해요. 학은 배운다는 뜻도 있지만 공부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생각하는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양의 이제 근대 인문학하고 이제 이 강의에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불교를 본다고 할 때 그 의미를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서양의 고대 후마니타스의 뜻을 이어서 이 르네상스 시기에 흔히 인문학이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대의 인문학에서 이제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 시기에 오면서 강조되었던 인문학의 내용은 이제 고대 그리스 사상의 고전 사상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속에는 당시의 현실적인 그 사상적인 조류에 대한 일종의 그 반발이 뭐냐면 중세의 신중심 사고방식에 대한 반발이 르네상스 시기의 인문학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의 인문학은 신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인간성에 대한 탐구가 주류를 이루게 되고요. 심지어는 기독교조차도 종교개혁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존재로서 독자적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독생자로서의 인간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면서 보편론과 유명론 논쟁이 벌어지고, 유명론의 개별자죠, 개별자. 보편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것은 개체일 뿐이다. 보편은 이름일 뿐이다. 라는 것이 유명론이고, 이 유명론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신과 인간의 관계를 재설정한 게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근대 사상은 그래서 인간을 강조하다 보니까 호모 사피엔스, 즉 생각하는 존재,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호모 사피엔스가 가진 특성을 바로 이성이라고 보고, 그 이성이 가진 그 이제 사고작용, 계산 가능성이 바로 합리성이에요. 그래서 이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이 근대 사상의 이제 주류가 됐고, 그래서 근대화 과정은 합리화 과정과 동일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서양 근대 학문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종교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을 이해하려고 하고 종교를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과학이 발전하면은 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발전이 되면은 종교는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도 이때 이제 무신론자들이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때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서양의 근대 인문학은 학문 탐구의 대상에서 신성을 제외하는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어요. 이 철학이나 인문사회학 전 분야에서. 그래서 신학은 별도의 중세까지만 해도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는 말이 있듯이 신학에 복무하는 거였는데, 이제 근대 이후에는 모든 이제 학문들은 오히려 신학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신성을 도외시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도출된 것만을 과학적인 학문의 그 근거나 주장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게 이제 주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과 인간, 또 종교와 세속을 엄격히 분리하기 시작하고, 또 자연과 인간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 왔던 게 이제 근대 서양의 학문의 지금까지의 주류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양에서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유불선의 이제 그 3대 종교 혹은 사상이 문사처를 포함해서 인간과 신을 또 자연과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과 신이 또 혹은 하늘이 또 자연과 인간이 서로가 서로를 그 풍부한 것이라고 보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신성이나 하늘을 천명을 타고난 것 혹은 풍수한 것이라는 이런 인식이 강했었죠. 동양 사상에는. 그래서 동양의 인문학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의 본질을 신성과 동일시하거나 분리되지 않은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곧 도를 깨닫는 거고 천명을 깨닫는 것과 동일시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과 인간이 둘이 아님을 아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동학에 와서는 인간이 곧 하늘이다 라는 주장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인간이 곧 신과 하늘, 인간과 합일되는 거. 그래서 동양의 인문학은 통합을 기초로 인간 완성을 추구한 그런 전통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과 인간,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는 통합적인 사고방식이야말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과 복합적인 사고가 요청이 되는 이런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사고방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 불교를 다시 한번 또 21세기의 여러 가지 철학과 과학의 성과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도 그래서 의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간의 사고 활동이 표현된 것이 인간의 학문이에요. 그것이 인문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도, 수학도, 심지어는 신학도, 신에 대한 학문은 뭐예요? 신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적어 놓은 거죠. 그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학과 철학과 자연과학, 수학, 인문학, 사회과학이 전부 다 뭐예요? 인간 사고의 총체라는 점에서 다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고의 모든 체계적 집적이라는 의미에서 모든 학문이 인문학인 거죠. 그리고 신과 믿음과 깨달음도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사실은. 신을 믿든 안 믿든 그것도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생각이고 신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신에 대한 모든 논의와 학문도 결국은 깨달음에 대한 논의도 인간의 생각을 규정한 것일 뿐이다. 모든 신에 대한 생각조차도 결국은 인간의 생각을 규정한 것일 뿐이다. 그 결국은 포인트가 뭐냐면 인간의 생각이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인문학의 정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인문학의 정수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또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은 또 그 다음에 여기 더 나아가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간 사고의 가장 심층, 우리 불교에서는 아레아식이라고 하죠. 여기까지도 파헤쳐서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여기서는 앞에 우리가 한글로 그냥 생각이라고 쓸 때는 한자말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제가 한자로 날생자에 깨달을 각자를 적은 거는 제가 만든 조어예요, 그냥.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생생한 깨달음이자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궁극적인 정수인 깨달음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불교가 인문학의 정수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고 삶 자체가 바로 불교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든 공부는 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일반적인 세상의 교육도 교육의 목표는 실행이에요. 실행. 교육의 내용을 지식으로 아는 게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실행되는 건데 불교도 단순히 믿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깨달음, 삶,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나타내는 그 삶 자체가 바로 불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불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문학으로 보는 불교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불교 공부한다 그러는데 이 영어의 study라는 말을 이 공부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 번역어가 재미있어요. 중국은 study를 염서로 번역을 했대요. 책을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한자로 명강인데 이거를 수루를 붙이면 뱅교수루가 돼요. 근데 뱅교라는 말이 억지로 강자가 거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억지로 한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아주 강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한자말로도 공부죠. 근데 원래는 이 공부가 도울 공자, 도울 부자예요. 서로 이바지하고 돕는다는 뜻이 우리 한국말의 공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한자말 공부의 발음을 또 한중일을 비교하면 또 재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쿵푸 아시죠? 쿵푸? 쿵후라 그러죠. 쿵후. 쿵후가 무술로 알고 있죠? 쿵후 몇 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쿵후라는 말이 바로 이 한자말이에요. 이 공부라는 뜻이에요. 공부.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서 쿵푸 한다,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쿵후를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몸을 반복적으로 단련하는 것, 몸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한자 중국의 의미에는 단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단련의 그 방법의 내용은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달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방법은 단련인데 그 단련의 방법이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반복이 재능을 앞선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끊임없는 반복된 연습, 그게 바로 공부예요. 공부한다라는 것은. 그 전통적인 중국식 공부는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스포츠 선수들 보면 알죠? 김연아나 뭐 우리 골프 선수 유명한 사람들도 끊임없는 반복해서 단련하는 걸 공부한다 그럽니다. 근데 일본은 궁리하는 거, 머리 쓰는 거를 구스루라고 이렇게 이런 의미로 많이 쓴다 그러는데 한국은 모든 걸 공부라 그래요. 마음 공부, 몸 공부, 훈련하는 것도 공부라고 하고 다 공부한다 그럽니다. 그림 공부도 공부고, 미술 공부, 음악 공부, 노래 공부도 공부고.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이바지하고 돕는다라는 의미에서 봤듯이 한국에서 말하는 공부는 공감 능력과 협력을 하는 것도 공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그걸 말할까요? 사회적 친화력? 사회성을 기르는 것도 공부입니다. 우리가 공부 그러면은 너무 머리에 지능을 기르는 것만을 공부로 생각하는데, 이제 현대 교육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공부 그러면은 IQ 개발, 지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지능보다 더 중요한 게 감성이라 그래가지고 EQ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IQ나 EQ도 안 되고 또 뭐가 나왔어요? SQ라는 말 들어봤어요? SQ? IQ에서 EQ를 강조하던 시절에서 SQ라는 말이 나왔는데 SQ가 뭘까요? SQ는 제가 말하는 건 싸가지 지수예요. 이 싸가지 지수가 농담이고 소셜 퀀티텀입니다. 사회성 지수예요. 사회성 지수. 그래서 요즘 사회를 살아가는 데는 지능보다도 감성이 더 중요하고요. 이 감성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이 감성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예체능의 지능도 공감대하고 감성하고 관계가 있죠. 그런데 이 감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사회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발달되도록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예요. 그게 마음 공부고 머리 공부고 몸 공부인데 이 마음 공부는 가슴으로 하는 공부예요. 이게 웜하트죠. 영어로 하면은. 그럼 머리로는 이 냉철한 이성에 대한 훈련이니까 이거는 이제 쿨헤드. 이 서양에서도 그 서양 경제학자가 했는 말이죠. 웜하트, 쿨헤드. 여기에다가 몸 공부는 뭐냐? 비지 핸드 앤 핏인데 몸을 게을리하면은 안 되는데 단순한 체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몸 공부는 실천이에요. 실천. 몸으로 하는 실천, 프랙티스. 수행이 바로 몸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 말하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 공부의 의미가
가장 4차 산업시대에 인간들이 해야 되는 공부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불교 공부한다 그러면 불교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의 내용을 머리로 정확하게 이해하면서도 또 뭐예요?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자비심, 그리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감 능력,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을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몸공부예요. 이 세 개가 포함돼야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나 불교 공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또 누구를 평가할 때, 아, 저 사람 참 공부가 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만 공부가 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하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어른들도 성인들도 이 유교에서도 중용의 20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넓게 배우고 의문나는 점을 살피며 신중히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며 독실하게 행한다. 이 5가지인데요.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예요. 이게 박학이라는 말이 널리 배운다는 뜻이죠. 신문은 자세히 묻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학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박학신문이라는 요 말에서 학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배우고 묻는다라는 뜻이 학문을 한다. 그런데 이제 생각도 신중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명변이란 말이 밝게 분별한다라는 뜻이에요. 밝게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분별심 내지 마라 할 때 하고 밝게 분별할 때 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독행인데 독실하게 행한다라는 뜻인데 이제 정자죠. 정의천인데 이 주석을 중용의 주석을 정자가 달기를 뭐라고 달았냐면은 정자왈 오자 폐기일 비하게라고 했어요. 이 5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폐하면 없으면 공부가 아니라 그랬어요. 학은 공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생각하고 살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결합되어야만 그것이 공부지 머리로만 하는 공부는 공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종교를 공부하는 것은 더더구나 단순히 신앙을 가진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날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 아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독교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